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세무사 기출문제로 가죠. 세무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는 다르게 세무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기 때문에요. 중개사 시험 출제 기관하고 세무사 출제 기관이 같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 문제 중에 이번에는 딱 세 문제 있었어요. 세 문제 있었는데 그 세 문제 지문 분석을 정확히 해주시면 돼요. 그 지문 속에서 우리 시험으로 유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지문 분석을 해야지 답을 암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가보죠. 납세 의무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비거주자는 그럼 비거주자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비거주자라고 그랬네요. 근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됩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183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83일 되면 그때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루라도 더 거주자로 많이 만들어야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니까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그날부터 거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비거주자는 법령에 정하는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약간 동떨어져요. 납세지가 변경이 됐을 때는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에서 국내 사업장이 아닌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 이 변경이 됐어요 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세청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고 나서 15일 안에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사업소득,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는 국세네요? 이거 풀 수 있겠는데요? 소득세 납세지, 그럼 소득세는 국세잖아요. 국세 납세지는 그 사람의 주소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왜?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니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시고 만약에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너 틀렸어요 이런 거예요. 세무사 문제에서도 납세지 문제를 정답으로 냈네요. 그럼 우리 시험도 납세지하고 관련된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들은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4번. 요거는 앞에서 우리 봤던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똑같네. 수익이에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수익자가 따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누구예요? 위탁자를 납세음자로 합니다. 원래 주인이 위탁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음자로 하겠습니다. 5번은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우리나라로 오늘 들어왔다.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들어왔다. 그럼 오늘 하루가 아니잖아요. 오늘 24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일부 발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빼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이 입국했으면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183일이 넘었으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 183일이 안 넘었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거주 기간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네요. 이제 문제 2번은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요거는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많이 숨어져 있으니까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어요. 환지를 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거나 보류지로 충당이 되는 것은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이름이 바뀌거나 땅의 번지만 바뀌었을 때는 양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농지를 교환했네요. 자, 농지를 서로 교환했을 때는 국가의 땅하고 내 농지하고 서로 교환했을 때는 3년 경작이라는 요건 안 들어가도 돼요. 개인적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했을 때는 3년 경작 요건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가의 땅하고 내 농지하고 서로 맞바꿨잖아요.
국가 땅하고 내 농지를 서로 맞바꿨을 때는 3년 경작의 요건은 필요 없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돼요. 4분의 1 이하면 돼요. 그럼 이제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 교환 5분의 1이다. 그럼 4분의 1보다 5분의 1은 더 적잖아요. 그럼 4분의 1 이하가 됐으니까 5분의 1이면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럼 2번 맞았네. 만약에 이게 3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4분의 1보다 작은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더 적기 때문에 큰 편에 4분의 1 이하라겠으니까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적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여기 소득이네요. 파산 선고 처분은 양도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요. 근데 동그라미 4번은 취득에 관한 쟁송, 취득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 비용이 발생이 되면 원칙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셔야 되지만 이미 다른 데서 필요경비에 산입돼 버렸네요.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했으면 그 산입된 그 금액은 양도소득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공제 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미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비용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처리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5번은 이건 특이한 거네요. 신탁 수익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할 때는 우리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할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수익권일지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문제 3번이네요. 소득세 과세 표준의 확정 신고 안 하고 신고 납부네요.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이거 우리 배웠던 내용이네요. 예정 신고를 1년에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년에 2번 예정 신고하면서 따로따로 예정 신고를 했으며 각각 예정 신고했으면 1년치를 다시 합쳐가지고 확정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할 의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두 개를 한 번, 1년에 2번을 따로따로 예정 신고했을 때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확정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 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출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나라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금 떠날 생각이면 떠난 날까지 한다면 오늘 떠나려는데 오늘까지 하라고요? 비행기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떠나기 전날까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2번이 맞았네요. 네, 3번은 종합소득 금액 있는 거주자가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세금 낼 게 없네.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담부 징해만 나오면 무조건 3개월을 찾으라겠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면 돼요. 근데 5번처럼 확정 신고든 예정 신고든 납부할 세금이 1,800이네. 그럼 1,800, 2,000이 안 넘었잖아요. 2,000이 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1,000만 원 초과는 9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네요. 800만 원을 이제 90일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0만 원이었을 때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가 됐으니까 1,000만 원 초과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요. 세무사 문제는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된 문제가 올해는 딱 3문제밖에 없었어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계산은 어차피 우리 시험으로 연결하면 안 되니까 계산 문제가 나와도 우리 본 시험에 가서는 안 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리지 않고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이론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보신 게 좋아요.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기관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언제나 참고는 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참고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지문들이 우리 시험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 지문 전체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필요한 지문들 몇 개를 갖다가 우리 시험용으로 전환을 시켜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세무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국가직 시험, 공무원 지방직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여기까지 전부 다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 말고 또 있냐 그러면 또 있어요. 이제 세무사 협회에서 낸 시험이 있거든요. 세무회계 시험이라고 해서 그거는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야 이렇게만 나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시간 되면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때 강의가 오른지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라고 했어요. 알람 설정 한 김에 선생님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구독 안 누르고 있는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세무사 문제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이제 이번 우리 중개사 시험도 그렇게 많이 어렵게 문제 나올 수 없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에서 우리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 꾸준하게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시험날이 다가오니까요. 그 과정을 두렵고 좀 불안해도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쭉 따라만 오시기 바라네요. 네, 세무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